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강을 보고 충격받은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야후 재팬 댓글 좋아요 1만 개 넘은 반응이 이거예요. 한국은 자국 내 수자원이 풍부해서 부럽다. 중국처럼 상류 국가에 휘둘리지 않아 좋겠다. 2025년 일본 웨더 뉴스가 서울 집중호우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물 관리 능력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주목하는 한국 수자원의 비밀을 전부 풀어드립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 문제에서 의외로 강한 위치에 있을까요? 중국처럼 국경을 넘어가는 큰 강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 일본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일본 웨더 뉴스가 한국 서울 주변 기록적인 강우량 증가를 보도했어요. 한국 기상당국은 몇몇 지역에서 하루 400mm 이상 비가 쏟아진 곳도 있었다고 밝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의 양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댓글이 핵심이거든요. 한국은 비가 많지만 그걸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듯. 좋아요 1만 2천 개 받은 댓글이에요. 우리는 비만 와도 침수 피해만 커졌는데 한국은 달라 보인다. 이 댓글도 좋아요 1만 개 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한국보다 많아요. 근데 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물 관리를 부러워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 차이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대화와는 달리 자국 내에서 대부분의 강이 흐르거든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부 한국 땅에서 시작해서 한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외부 국가가 한국의 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중국 같은 경우 메콩강 상류를 막으면 하류 국가들이 물 부족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한테 항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죠. 일본 네티즌 댓글에서도 이 점을 자주 언급합니다. 한국은 물 문제에서 중국처럼 상류 국가에 휘둘리지 않아 부럽다. 좋아요 1만 5천 개 받은 댓글이에요. 일본도 섬나라라서 비슷한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본은 국토가 좁고 길쭉해서 큰 강이 없어요. 대부분 짧은 강들이죠. 반면 한국은 국토 크기 대비 긴 강들이 많습니다. 한강만 해도 514km, 낙동강은 510km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하 수준이죠. 그 다음 이유는 강의 활용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이 단순한 물 공급원 이상의 도시 환경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한강 주변은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물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 중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도쿄는 물 많은데 왜 이런 공간 활용은 못할까? 좋아요 1만 개 넘은 반응입니다. 도쿄에도 스미다강이 있고 아라카와강도 있어요. 근데 한강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한강공원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편의점, 카페까지 다 갖춰져 있잖아요.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죠. 일본 5채널에서도 이 점을 자주 언급합니다. 서울은 강변이 도심과 이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우리는 강변이 따로 놀고 도심이 따로 논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나옵니다. 일본 일부 미디어는 한국의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적 논란도 있었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2011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자원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죠.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자연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했어요. 일본 언론은 이런 논란까지 함께 보도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한강이 잘 관리되는 장점 뒤에는 과거 논쟁도 있었다. 이런 시각은 오히려 한국 시청자에게 중요합니다. 한국 강의 관리 역사가 단순히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걸 되돌아보게 해주거든요.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지금의 한강을 만든 거라면 대단하다. 좋아요 1만 3천 개입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국제협력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함께 물 문제 국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어요. 일본 스포럼과 한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물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고 젊은 세대 교류도 활발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서도 일본 네티즌 반응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과 함께 물 문제 협력이라니 멋지다. 좋아요 1만 개 넘은 댓글이죠. 기후변화 시대에 물은 정말 중요한데 일본도 배워야 한다. 이 댓글도 좋아요 1만 2천 개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물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한국은 여름엔 집중호우, 겨울엔 가뭄을 겪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이 일본에서 주목받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어요. 태풍 시즌엔 홍수, 겨울엔 물 부족. 근데 일본은 섬나라라서 저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댐과 저수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소양강댐, 충주댐 같은 대형댐들이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관리하죠.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 나옵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이 한국의 강을 보며 단순히 부럽다 이상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비가 많이 오면서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5채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질문에 일본의 한 농객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수도권 집중과 인프라 확충이 큰 역할을 한다. 하천 주변 도시 계획이 체계적이다. 실제로 한국은 수도권 집중도가 높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에요. 한강 주변에 인구가 몰려있다는 뜻이죠. 이게 효율적인 물 관리로 이어집니다. 한강 하나만 잘 관리하면 인구 절반의 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일본은 도쿄 집중도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들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요. 각각의 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울 중심이라 물 관리도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분산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좋아요 1만 개 넘었어요. 그 다음 일본 언론이 또 언급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이 많다는 평가를 넘어 물순환과 도시 회복력, 재해 대응 능력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2025년 국제수자원회의에서 도시의 수변 공간 회복력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홍수 대응 시스템, 빗물 재활용, 친환경 하천 관리 같은 내용이었죠. 일본 네티즌 댓글 중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은 도시와 자연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배우자. 좋아요 1만 5천 개 받은 댓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사례로 유명합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거죠.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일본 도쿄에도 니폰바시 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철거 계획이 수십 년째 미뤄지고 있어요. 비용 문제, 교통대란 우려 때문이죠. 청계천은 2005년 복원됐는데 지금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찾고 시민들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일본 5채널에서도 청계천을 자주 언급합니다. 서울은 과감하게 결정하고 실행한다. 우리는 논의만 수십 년 한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 포인트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 일부는 한국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반응도 나타나요. 한국은 자연환경이 완벽하다. 물 문제에서는 한국이 우월하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죠. 하지만 일본의 한 환경 칼럼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여기저기 물오염 이슈가 있다. 완벽하지 않다. 실제로 한국도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 지방 소하천 오염, 농촌지역 식수 문제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한국 시청자에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점도 있지만 개선할 점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야후 재팬 댓글 중에 균형 잡힌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물관리 시스템과는 분명 배울 점이 있다. 좋아요 1만 개 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수변 공간 활용입니다. 한강 공원처럼 강을 시민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죠. 도쿄 스미다 강변도 공원이 있긴 한데 한강만큼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강변까지 가는 게 불편하고 시설도 부족하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점을 자주 부러워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퇴근하고 한강 가서 치맥 먹는다던데 우리도 그런 문화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댐 건설과 운영 기술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댐을 건설했어요. 소양강댐, 충주댐 같은 대형 댐들이죠. 이 댐들이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합니다. 일본도 댐이 많긴 한데 대부분 산간 지역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한국은 댐을 수도권 가까이에 지어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주목받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물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빗물 재활용 시설을 확대하고 있어요. 건물 옥상에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이걸 화장실 용수나 조경용수로 쓰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한데 보급률이 낮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일본 5채널 댓글에서도 이 점을 언급합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빠르게 추진한다. 우리는 민간에 맡겨서 느리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확실히 앞선 부분도 있지만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물 절약 문화가 정말 철저해요.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노력하죠. 목욕물도 재활용해서 빨래에 쓰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일본보다 높아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 배울 필요가 있죠.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프라는 좋은데 물 절약 의식은 우리만 못하다. 서로 배우면 좋겠다. 좋아요 1만 개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한국의 강, 물, 자원, 도시 수변 공간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서 미래 지속 가능성과 재해, 대응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도 효율적으로 물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강 중심의 도시 수변 공간 활용, 댐과 저수지를 통한 물 관리,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같은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녹조 문제, 물 절약 의식, 지방 소하청 관리 같은 과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